자, 입력 보겠습니다. 입력은 키보드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온다에 get을 사용을 하고요. 이것도 문자 한 개를 가져올 때는 캐릭터에 char을 씁니다. 문자를 입력 받는다라는 건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 엄마에게 용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엄마에게 용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손으로 받겠죠. 손에 계속 들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딘가에 넣어 놓아야 되겠죠. 주머니나 지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머니나 지갑에 돈을 넣어 놓습니다. 용돈을 받는 과정의 마지막 행동은 지갑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키보드로 입력을 받은 값을 어딘가에 넣어 놓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변수입니다. 즉 용돈 받을 때 사용했었던 지갑을 컴퓨터에서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용돈을 받는 그 프로세스의 맨 마지막 과정은 지갑에다가 돈을 넣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키보드 입력도 입력의 맨 마지막은 저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통 입력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출력을 합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력의 맨 마지막은 출력이다. 아니에요. 입력의 맨 마지막은 저장하는 거고, 입력과 출력은 전혀 다른 명령어입니다. 입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의 이름을 내가 AB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ABC라는 저장 공간에는 문자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문자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문자를 이렇게 하나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키보드로 입력받은 문자를 ABC에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ABC는 문자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겁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변수 ABC에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하면 되겠죠? 푸차였죠. 푸차 ABC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대부 C++ 를 실행을 하면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아요. 사행 여기 개차에서 지금 현재 멈춰져 있는 겁니다. 뭘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여기다 그러면 문자나 입력해야 되겠죠? O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 입력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O가 ABC로 가겠죠? 그리고 ABC에는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K가 나오겠죠? 프린트F도 있었죠. 문자 출력하니까 %C였고요. ABC에 있는 걸 그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문자형 변수 ABC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이 출력이 되겠죠? 얘가 두 번이 출력이 됩니다. 선생님 앞에는 이 ABC가 왜 그대로 출력이 안 되고 ABC가 변수로 인용이 되죠? 라는 겁니다. 아래를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래쪽에 문자는 묶어져 있죠. X에서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 문자 한 개입니다. 문자열은 아이워서 보이는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습니다. 즉 문자와 문자열과 변수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보여요. 따옴표가 없는 것은 전부 다 변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입력과 마찬가지로 출력할 때도 형식 입력이 있습니다. 형식 입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스캔이고요. F가 포맷입니다. 2개 이상의 입력이 있으면 입력과 입력을 구분질 페이스 또는 탭, 엔터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구분자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입력을 받으려면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 2개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받겠습니다. 스캔 F고요. 일단 숫자 1개를 입력 받을게요. 숫자는 %D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A에 저장하겠습니다. 입력 받을 때는 변수 앞에다 왼쪽에다가 앰퍼샌드라고 넣어줍니다. 이 앰퍼샌드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숫자 1개를 입력받아 숫자형 변수
A에 저장하라 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B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에도 값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린트 F 합니다. 출력을 하는데요. 두 개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값을 출력하는 곳은 큰 따옴표 아니고요. 이곳에다가 출력할 값을 보내는 곳은 쉼표 뒤쪽입니다. 그래서 A에서 보내고 B에서 보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A를 받아야 되겠죠. A가 숫자이기 때문에 %D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는 그냥 나오는 거고요. 다음 %D를 받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B가 나오겠죠. 여기 있는 %D는 A에서 가져오고요. 더하기는 그냥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D가 나왔으니 또 숫자를 하나 받아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냥 하는 것보다 두 개를 더한 결과를 출력하면 좋겠네. 두 개를 더한 결과를 하나 더 받습니다. 그럼 는 하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입력한 숫자, 만약에 내가 3을 입력을 했다, 5를 입력을 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커서 깜빡깜빡거리죠. 여기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8, 6. 그럼 8 더하기 6은 14라는 게 출력이 되어집니다. 요 순서대로 %D가 나오는 순서대로 오른쪽에서 값을 가져온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전부 다 콤마로 구분해서 구분한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감승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줄에 다 보여지죠. 자, 눈치챘겠지만 여기다가 줄바꿈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나눗셈을 했더니 나눗셈의 결과 3 나누기 5를 하면 왜 0이 나오죠? 라는 겁니다. 이 0은 뭐냐면 정수, 목만 나오는 겁니다. 목. 그래서 A에서 B를 3에서 5를 나왔을 때 목만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정수형과 정수형을 연산을 하면 정수형만 나옵니다. 그러면 정수형과 정수형이 나왔을 때 실수형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실수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러면 3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요거는 지금 정수형이고 뒤에다 점 0을 붙이면 실수형입니다. 그래서 실수형 타입이 맞아서 그대로 출력이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실수형으로 출력을 하고자 하는데 두 개 다 정수형이기 때문에 정수형과 정수형 연산은 실수형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실수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실수형으로 바꿔주는 것은 위에서 봤다시피 간단하죠. 둘 중 하나를 점 0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실수형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숫자인 경우는 뒤에다가 점 0을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수형인 경우는 뒤에다 점 0을 붙인다? 안 되겠죠. 그럼 오류 나옵니다. 왜냐하면 b.0이라는 변수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명제는 간단해요.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정수형을 실수로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건 정수형이긴 한데 잠깐만 실수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왼쪽에다 괄호해서 플롯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그럼 b에 들어있는 값이 나오면서 실수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출력하는 부분도 실수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실수형으로. 그러면 0.600000이라고 실수형이 나오게 됩니다. 문자 연속으로 2개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D, %D, %A, %B.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3 한 칸 띄고 5. 자, 첫 번째 입력한 3은 A에 저장이 되고요. 중간에 스페이스바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5를 치고 엔터를 치면 뒤에 있는 값이 B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 중간에다가 내가 콤마를 입력했다 라고 하면 숫자 하나 입력하고 그 다음에 콤마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콤마가 있어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해당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변수에 정확한 값이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두 개를 붙였을 경우에는 띄어쓰기 또는 위에 보다시피 탭 엔터를 치면 자동적으로 구분자가 되어집니다.